안녕하세요. 예술이론 텍스트를 재료로 삼아 교차적 글쓰기를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팀 동조리입니다. 저는 음악학을 공부한 김영비입니다. 저는 한국예술학을 전공하고 연극학을 함께 공부한 이고은입니다. 저는 미술이론을 전공하고 예술경영을 같이 공부한 윤세화이고요. 저는 한국예술학을 전공하고 이제 미술이론을 부전공한 조연희입니다. 그때 제가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삶의 목적을 무엇으로 두어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이론과를 공부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이제 글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걸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을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이걸로 조금이라도 수익을 얻게 되면 이걸 놓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제가 세화랑 같이 이제 공연전시센터에서 인턴을 하고 있었는데 세화라는 사람 자체가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친구여서 당연히 이 친구랑 같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밤에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세화한테 막 우다다다 쏟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제 세화가 저를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가지를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게 됐고, 팀으로 결성을 하게 됐을 때 제가 또 바로 생각났던 사람이 이제 고은이었어요. 그래서 고은이 생각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은이랑은 이제 학부 때 같이 이제 학생 자치기구 인권위를 했었는데, 고은이라는 사람 자체가 물론 일도 너무 잘하고 똑똑하고 글도 잘 쓰고 하지만 한 집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비폭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팀원들 간에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되게 잘 지도해주는 친구여서 우리의 조직을 되게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영비랑은 이제 서로 이제 SNS로 소식을 보던 친구였는데, SNS 상에서는 너무 약간 되게 글도 잘 쓰고 자기 할 일도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바빠 보이는 친구였거든요. 너무 선뜻 함께 해주기로 하셔서 이제 넷이서 같이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는 이제 4인 구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팀 통조림이라는 이름을 제안을 했었고, 보통 만화가들이나 작업하거나 글을 쓰는 분들이 마감에 쫓겼을 때 스스로를 감금하고 통제된 상황에서 글을 촉박하게 쓰는 그런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뭔가 졸업을 앞두고 마감에 이제 시달리는 어떤 글 쓰는 삶이 이론과, 꼭 제가 전공한 이론뿐만 아니라 모든 이론과의 공통된 어떤 숙명 같은 게 아닐까라는 그 마감을 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팀 통조림이라고 처음에 제안을 했었고요. 결정적으로 넷이 이렇게 인원이 추려지게 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자신의 분야를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바깥의 것들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엔 남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안전한 공동체라고 느꼈어요. 제가 충분하지 못한 어떤 역량이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아직 끝까지 디벨롭하지 못한 생각들이나 더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지식적인 허영 없이 정말로 터놓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은 리더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리더를 두지 않고 모든 프로젝트에 있어서 모두가 n분의 1로 참여를 하고, 팀 리더가 하나 있어서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그런 팀들보다는 좀 추진력이 덜 할 수도 있고, 어떤 행동력이나 그런 것들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 넷 나름의 규칙을 만들고 저희 넷만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가장 공이 컸던 요소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에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회의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늦게 되더라면 막 11시, 12시에 시작하더라도 무조건 회의를 하게 되고, 어쨌든 결론에 이르기 위해 4명밖에 없지만 익명투표를 해요. 그래서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지 눈에 보이지만 그래도 익명투표를 하고, 막 6시부터 줌 켜가지고 4시간 동안 앉아서 글쓰기, 그리고 막 화면 꺼지면 어디 갔어? 전화해가지고
각자가 감독관인 줄 알고 있지만 각자의 철장에 갇혀가지고 서로를 감시하는 한 자기도 감옥에 갇혀 있음 이런 느낌이에요. 아직 저희도 교차가 어떻게 가능할지는 지금도 실험 중이긴 한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공통된 주제들을 찾아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예술학과 미술이론의 어떤 교차하는 지점인 주제들, 그래서 뭐 기생의 엽서라든지 근대 문화에 대한 어떤 글을 같이 리서치를 하고 텍스트를 쓰고 논지를 이제 토의를 해서 디벨롭을 시키고 또 반대로 저 미술이론이면은 다른 전공인 음악학인 분하고 어떤 구성이나 어떤 이런 것들의 20세기 예술에 대한 지점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러한 식으로 공통된 주제를 찾아보려고 했던 것도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아마 시도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인물 자체가 되게 예술 종합적인 인간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4명의 공통된 특성 중에 하나가 과 수업만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탁과를 부전공을 하던지 탁과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이제 내가 전공하는 예술 외에 다른 예술들을 되게 습득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라서 그 사람들의 정체성 자체에서 이미 다양한 교차 지점들이 저는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저희가 교류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나누기도 하지만 각자의 가지고 있는 사유에 더해진다. 그렇게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을 좀 포괄하고 그걸 지시하기 위해 교차한다 혹은 교류를 한다라는 말을 저희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들은 저희를 가로막고 있는 이런 분야 혹은 카테고리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예술 문법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키워드나 주제에 대해서 접근할 때 가지고 있는 방법론 자체가 너무 다르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똑같은 컴포지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악에서 사용되는 컴포지션 혹은 구성과 미술에서 사용되는 컴포지션의 개념이 너무 달라서 이거에 대해서 교차적인 논의가 되려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하고 접근해왔던 모든 방식을 다 허물어야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교차적 글쓰기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내용이나 지식이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것들보다도 이때까지 우리 선배들 혹은 교수님들이 해왔던 연구 방법들 혹은 역사적 지식들, 이론들 이런 것들이 어느 한 분야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걸 넘어서 더 다양하게 녹이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교류이자 교차입니다. 쉽고 간편한 예술 통조림 101 그리고 부제는 예술 취향 스타터팩이라는 제목이 있는 이 책은 저희 이제 팀 통조림의 첫 정식 출간된 책이자 또한 작년에 첫 번째로 시도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저희 4명의 각자의 베이스, 예술 베이스 그리고 지식을 활용해서 조금 더 예술을 알고 싶은 사람, 예술을 취미로 들이고 싶은 사람,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혹은 다른 장르에 관심은 있거나 혹은 아직은 정보가 없는데 누가 알려주면 좋겠다, 떠먹여주면 좋겠다 싶을 때 좀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문화예술 사용 설명서 혹은 감상 설명서 등이라고 일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순서대로 읽을 필요 없고 내가 이 질문에 답변을 원하는 섹션만 따로 골라서 읽으실 수 있고요. 통조림 원하는 거 골라 먹듯이. 뭐 예를 들자면 전시를 얘기를 하자면 전시 보러 가기 전에 뭐를 알아야 될까? 그러면 전시 보러 갔을 땐 뭘 알아야 될까? 혹은 전시 즐기고 난 후엔 또 뭐를 알면 좋을까? 국악 공연도 마찬가지고 희곡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클래식 음악 공연 혹은 클래식 음악을 알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각 비슷한 구성 순서로 마련을 해두었으니 각 장르를 개별적으로 읽으실 때도 용이하고 손쉽게 다가가실 수 있는 즐거운 콘텐츠입니다. 저희 안에서 웬만한 프로세스가 다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 넷 중에 아무도 그 전에 정식으로 출판을 해본 사람은 인원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 찾아보고 피드백 주고 어떤 단계들을 거치는 과정을 거쳤어요. 네네. 어쨌든 저희도 자라오면서 공교육의 범위 안에서 예술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자신의 분야가 아닌 것을 경험을 할 때의 어떤 낯설거나 불친절한 부분을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서 궁금은 한데 물어보기는 조금 난감한,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지만 뭔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만 같은 다른 분야에 대한 그런 궁금증들을 서로가 해소해보고 싶은 포인트도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뭐 전문인이라든지 뭐 비전공자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듣고 경험하는 거는 모두가 하잖아요. 그리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각자가 느끼는 깊이가 있을 텐데 그걸 좀 더 인문학적 지식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경험을 같이 해보자라는 걸 좀 더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주겠다라기보다 우리 같이 한번 재밌게 볼래? 재밌게 들어볼래? 이런 것들을 얘기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저희가 또 책을 기획하면서 가장 큰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책을 출판을 하고 저번 가을에 처음으로 사람을 면대면으로 만나서 직접 영업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넷 다 너무 만족했던 시간이었고 사람들에게 저희를 직접 알리고 저희 책을 펼쳐보면서 소개해드리고 하는 시간들이 저희에게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완전 기획 처음부터 출판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너무 부딪혀가면서 한 것들이기 때문에 약간 아픈 손가락이자 애증의 결과물이기도 한데 그래도 끝까지 얘를 잘 끌고 나가면서 책임을 지면서 저희가 마음에 안 드는 지점이 있으면 그걸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두고 그 다음 프로젝트 때 적용을 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어원을 끝내고 그 다음 프로젝트를 이제 캔유캔을 했는데 캔유캔은 저희가 정말 해보고 싶은 기획을 다 넣어서 4구성으로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교류적 글쓰기, 이제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한예종 이론과 합격하기. 그리고 라운드 테이블이었는데 이거 4개의 기획이 다 저희가 놓치기에 아까운 기획들이어서 이 4개를 각각 개별적으로 디벨롭하면 어떨까 하는 얘기들을 요즘 나누고 있고 그래서 교류적 글쓰기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디벨롭을 하면 좋을지 뭐 당신을 초대합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각자의 분야에서 서로 소개해주고 싶은 공연 같은 거 아니면 글, 뭐 작품에 초대를 하는 방법이고 이제 그걸 보고서 서로 어떻게 피드백을 할 수 있는지를 처음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약간 실습같이 했어요. 그래서 영비 친구는 저희를 가지고 합창을 했고 이제 고은 친구랑 같이 희곡 읽기? 연기라고 할 수 있는? 연기 수업. 배우 수업. 배우 수업 같은 걸 했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실험들을 지금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결과물은 어쨌든 저희는 글로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You can